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스토리즈 위드 매드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에게는 세상이 소중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친구 및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하고 게시물 알림을 켜서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앉아서 휴식을 취하며 스토리에 빠져보세요. 그랜드 홀은 반짝이는 샹들리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꽃꽂이, 황금빛 악센트로 장식되어 있었고, 민준이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호사를 완벽하게 반영했습니다. 디자이너 의상을 입은 손님들이 방을 가득 채웠고, 그들의 웃음과 잔 부딪히는 소리가 축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맞춤형 턱시도를 입은 민준이 서연과 손을 잡고 모든 것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신부 서연은 맞춤 제작한 드레스를 입고 빛났고 엘리트들과 어울리면서 눈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함 속에서 민준은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방을 둘러보며 부하 지휘가 그의 유일한 관심사가 아니었던 그의 삶의 더 단순한 시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생각은 그가 떨쳐낼 수 없는 미묘한 불편함으로 남았다. 서연이 손님들의 관심을 즐기는 동안 민준의 마음은 그를 이 지점까지 이끈 긴 여정으로 방황했다. 그는 겸손한 시작에서 정상에 오르기 위해 발톱을 깎았고 존경과 부러움을 동시에 얻은 사업 제국을 건설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의 대가는 그가 거의 인정하지 않는 대가였다. 그는 상원의원의 아내와 수다를 떨고 있는 서연을 쳐다보며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전적인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다. 그는 그 감정을 제쳐두고 말하지 않은 무언가의 무게가 그의 가슴을 누르고 있었지만 하루를 즐기기로 결심했다. 밤이 깊어지면서 민준은 군중 사이를 움직이며 인사를 나누고 악수를 나누었다. 그는 그 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모든 미소가 억지로 느껴졌고 모든 웃음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저 결혼식 날의 긴장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깊은 곳에서는 그게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결혼식은 새로운 시작, 그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마치 과거가 그의 완벽한 날의 가장자리를 긁어대며 그가 매우 조심스럽게 쌓아올린 외관을 무너뜨릴 위기에 처한 것처럼 느껴졌다. 민준의 세상은 케이터링 직원들 사이에서 친숙한 인물을 발견했을 때 기울어졌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몸을 굽혀 의도적으로 측정된 움직임으로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지저분한 롤밤으로 묶은 그녀의 머리카락은 그가 한때 자신보다 더 잘 알았던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지은. 잠시 동안 그는 자신이 상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전처가 그의 결혼식에 왔다는 것,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가 몸을 일으켜 테이블 위에 쟁반을 놓자 그녀의 옆모습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의 어둡고 빛나는 안색, 피로에 가려진 부드러운 아몬드 모양의 눈,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였다. 그러자 그의 시선이 그녀의 부은 배로 옮겨갔고 그의 숨이 멎었다. 그녀는 임신했다. 지은은 처음에는 자신의 일에 너무 집중해서 그를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민준이 계속 응시하며 눈을 뗄 수 없자 그녀는 마침내 돌아서서 얼어붙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그녀의 표정 속의 충격은 그의 표정과 같았다. 그녀가 쟁반을 움켜쥐자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고 잠깐 동안 둘 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치 평정심을 되찾은 듯 지은은 재빨리 시선을 돌리고 서둘러 떠나 웨이터 무리 속으로 섞여들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뿌리를 박고 서 있었고 그의 마음은 두근거렸다. 질문들이 그를 폭격했다. 그녀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어떻게 그의 결혼식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은 그녀는 누구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거지? 나머지 리셉션은 흐릿해졌다. 민준의 초점은 더 이상 서연이나 그들의 손님들에게 맞춰지지 않았다. 그의 눈은 방을 훑어보며 지은을 찾았지만 그녀는 사라진 듯했다. 그의 감정은 분노, 죄책감, 혼란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것이었다. 그는 왜 그녀를 보는 것이 그에게 그렇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랬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성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하며 그저 호기심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깊은 곳에서는 그게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은의 존재는 그가 이미 끝냈다고 생각했던 그의 삶의 한 장을 상기시켜 주었고 그 장은 이제 끝나지 않은 듯했다. 민준의 마음은 헤드 테이블에 앉아 주변에서 토스트와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동안 기억의 폭풍이었다. 그의 생각은 지은이 그의 세상이었던 시절로 흘러갔다. 그는 대학 캠퍼스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그녀를 처음 본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친구들과 웃고 있었고 따뜻하고 전염성 있는 미소가 방을 밝혔다. 그녀는 그가 만난 누구와도 달랐다. 현실적이고 연민이 넘치고 그의 꿈을 끝없이 지지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열정적이고 강렬했지만 그것은 도전 없이는 아니었다. 그들은 희망으로 가득 찬 젊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인생이 그들에게 던질 시련에 대비하지 못했다. 그의 야망이 커지면서 그들 사이의 거리도 커졌다. 민주는 종종 지은이 감정적으로 스스로를 지키도록 내버려두고 일에 몰두했다. 그는 그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불안감이 그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도록 이끌었다. 워스릴라는 붙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관계의 균열이 깊어졌다. 그는 다툼과 그가 사무실에 앉아 그녀의 고통을 무시하는 동안 그녀가 울면서 잠들었던 밤을 기억했다. 그녀가 떠난 날의 기억은 그의 마음에 새겨졌다. 그녀가 자신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결혼 생활에 머물 수 없고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그녀를 막지 않았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강했다. 이제 그녀가 결혼식에 참석하고 임신하고 서빙하는 것을 보고 죄책감이 해일처럼 그를 강타했다. 그는 계속 나아갔다고 생각했지만 지은의 존재는 그가 깨닫지 못했던 상처들을 다시 열었다. 저녁이 깊어지면서 민주는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는 정말로 계속 나아갔는가, 아니면 그저 과거를 묻어버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인가. 그리고 왜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지은을 보고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후회, 그리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번쩍였을까? 민주는 지은과 마주하지 않고는 밤을 끝낼 수 없었다. 임신하고 자신의 결혼식 리셉션에서 일하는 그녀를 다시 보는 것은 너무나 큰 무게였다. 몇 시간이나 느껴지는 동안 조용히 행사장을 살펴본 후, 그는 마침내 주방 입구 근처에서 그녀를 발견했고 조용히 빈 쟁반을 쌓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기억했던 것보다 더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여전히 그녀에게는 회복력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지은아,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접시가 덜커덕거리는 소리에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얼어붙었고
어깨가 긴장한 채로 그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경계하는 듯했고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도전이 뒤섞인 듯 깜빡였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는 날카로웠지만 다른 무언가가 섞인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마도 걱정이었을 것이다. 지은은 자세를 바로잡고 조용한 품위로 그의 시선을 마주쳤다. 나는 일하고 있어, 민준아. 그건 당연한 일이야.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다. 민준은 감정의 쇄도를 느꼈다. 분노, 죄책감, 압도적인 보호의식이었다. 내 결혼식에서? 어떻게? 왜 이런 처지에 처하게 되었어? 그는 그녀가 행사 목록에서 그의 이름을 보고 그냥 떠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서 재촉했다. 지은의 입술이 굳어졌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모든 사람이 호사스럽게 살 수는 없어, 민준아. 우리 중 일부는 얻을 수 있는 것을 가져야 해.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그의 자존심을 꿰뚫으며 쏘아붙였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답을 찾고 한때 사랑했던 여자의 흔적을 찾았지만 그가 본 것은 피로와 고통뿐이었다. 그가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질문을 하기 전에 그녀는 뒤로 물러나 배 위에 손을 얹고 보호하듯이 얹었다.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녀가 말하며 돌아섰다. 민주는 그녀가 주방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마음은 아직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은 질문들로 무거웠다. 민주는 밤새도록 멍하니 지은과의 만남을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었다. 그는 그녀가 임신한 아기, 그녀가 그에게 말할 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던 방식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답을 원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이혼한 이후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녀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웨이터로 일하고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그의 아이였는가? 그 가능성은 그를 괴롭혔고 그의 배는 꼬였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그는 진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만약 그 아이가 그의 아이였다면 그는 쓸 수 없이 많은 면에서 그녀를 실망시켰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분노와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며 사무실을 왔다 갔다 했다. 그는 당장 해야 할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생각은 계속 지은에게로 돌아갔다. 그녀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우리 중 일부는 얻을 수 있는 것을 받아들여야 해. 그는 그녀가 이런 처지에 처했다는 생각이 싫었지만 자신의 선택이 그녀의 투쟁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의 끊임없는 야망은 그와의 결혼을 앗아갔고 이제 그녀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앗아간 것 같다. 그는 전화를 들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옛 상처를 다시 열지 않고 어떻게 가슴에 무거운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대답에 대한 욕구를 떨칠 수 없었던 민주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시 그녀와 대화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녀에게 빚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최소한 사과를 해야 했고 아마도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어야 했다. 하지만 연락을 취할 준비를 하는 동안 그는 지은이 그녀의 고통에 끼친 그의 역할을 용서해 줄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다. 민준이 감정과 씨름하는 동안 서연은 그의 주의 산만함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결혼 후의 피로 때문이라고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그는 사무실에서 긴 시간을 보냈고, 종종 창밖을 응시하거나 바닥을 왔다 갔다 했다. 그녀가 그와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그는 거리를 두고 모호한 변명을 하고 그녀의 걱정을 무시하는 듯했다. 서연은 자신이 통찰력이 있다고 자랑스러워했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잔소리 같은 느낌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의 직감은 민준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말했고, 그 생각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저녁 식사를 하러 앉았을 때, 서연은 그와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최근에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어조는 가볍지만 탐구적이었다. 괜찮아? 민주는 그 질문에 깜짝 놀라 접시에서 눈을 뗐다. 물론이지. 그는 재빨리 말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냥 직장 스트레스야. 그게 어떤 건지 알잖아. 서연은 그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그의 어깨에 긴장이 감돌고 그가 그녀의 시선을 피하는 방식을 알아챘다. 정말 그게 전부야. 그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재촉했다. 민주는 잠깐 주저했고 그 순간 서연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괜찮아, 서연아.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퉁명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그냥 저녁이나 먹을 수 없을까? 서연은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심어졌다. 그녀는 그를 더 자세히 지켜보기 시작했고, 그가 몰두하고 주의가 산만해 보이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의 본능은 그를 괴롭히는 것이 그저 일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민준이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는지 전혀 몰랐지만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긴장감이 커지면서 그녀는 그들의 완벽한 결혼 생활이 진정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혼식 축하 행사가 끝나갈 무렵 민주는 지은의 모습을 마음에서 떨쳐낼 수 없었다. 손님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음악은 느린 템포로 부드러워졌고 서연은 친구들과 가족들과 사진을 찍느라 바빴다. 하지만 민주는 멀리서 자신의 삶을 지켜보는 것처럼 단절감을 느꼈다. 그는 그랜드 볼룸 구석에 앉아 거품이 사라진 샴페인 한 잔을 비웠다. 예상치 못한 만남의 생각이 쏠리면서 그는 이 삶을 쌓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지은을 다시 보고 나니 자신이 정말로 나아갔는지 의문이 들었다. 죄책감이 참을 수 없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눈에 띄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이 호화로운 결혼식을 즐길 수 있을까? 직원들이 테이블을 치우기 시작하자 민주는 조심스럽게 웨이터 중 한 명에게 다가갔다. 그 청년은 놀란 듯했지만 금세 자신을 가다듬었다. 이전에 여기서 일했던 여자, 임신한 여자,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그녀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웨이터는 망설이며 긴장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지은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물었고 민준의 심장은 그녀의 이름을 듣고 쿵쾅거렸다. 그녀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그녀는 돈이 필요해서 이 일을 맡았을 뿐입니다. 집주인이 그녀를 내쫓겠다고 위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는 별로 말이 없어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고 분노와 수치심이 안에서 끓어올랐다. 그는 지은의 삶이 이 정도로 꼬여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서연에게 돌아왔을 때 그가 배운 것의 무게가 질식할 지경이었다. 그녀는 빛났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웃음이 방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의 눈을 거의 마주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다. 지은에게, 아기에게, 그가 남긴 삶에. 그들이 신혼여행 스위트로 떠나기 위해 차로 가는 동안 서연은 그의 팔을 감싸 안으며 그날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속삭였다. 민주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무거웠다. 결혼식의 완벽함은 잔인한 아이러니처럼 느껴졌다. 그가 한때 보호하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다. 서연이 그의 옆으로 잠들어가며 그녀의 팔이 그의 가슴에 가볍게 얹어 있는 동안 그는 천장을 응시했고 그의 마음은 기억과 감정에 얽힌 그물이었다. 그는 지은에 대해 생각했다. 그들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모두 풀렸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들의 사랑은 불완전했지만 진짜였고, 당시에는 깨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꿈과 약속 위에 세워졌다. 그는 다른 누구도 믿지 않았을 때 그녀가 그를 믿었고, 그가 사업을 처음부터 일궈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그의 옆에 서 있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그의 닻이었고, 말 그대로 그의 파트너였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손에서 놓쳐버렸다. 그의 사업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야망도 커졌다. 사무실에서 늦은 밤을 보내는 것은 저녁 식사를 놓치고 기념일을 잊고 약속을 어기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은은 인내심을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그녀의 인내심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는 다툼, 눈물, 결혼을 위해 시간을 내달라고 간청할 때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지는 방식을 기억했다. 당신이 여기 있어주면 좋겠어요. 그녀는 한 번 말했고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무시했다. 그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쯤에는 너무 늦었다. 지은은 가방을 챙기고 나갔고 그에게는 후회만 남게 되었다.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를 잃은 고통은 그녀가 떠난 날만큼이나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녀가 여전히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그가 그녀를 실망시킨 방식 때문에 여전히 그를 미워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아기가 있었다. 그녀가 품고 있는 아이는 그의 아이일까? 그 가능성은 그를 두렵게 하면서도 설레게 했고,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새벽의 첫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자 민주는 조용히 맹세했다. 그는 과거를 바꿀 수 없었지만 보상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지은과 그 아이를 도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만약 그 아이가 그의 아이라면 말이다. 아기의 친자 관계에 대한 의문이 민준을 사로잡았다. 그 다음 며칠 동안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은이 품고 있는 아이에게서 자신의 흔적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그는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 아기는 그의 아이가 아니었지만 타이밍이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무시할 수 없었다. 그 아이가 그의 아이라면 그는 물러설 수 없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어떻게 지은에게 그런 섬세한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여는 생각은 그를 공포로 가득 채웠지만 그는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민주는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케이터링 회사를 고용한 이벤트 코디네이터를 통해 지은의 주소를 추적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 정보는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도시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 단지에 살았고 한때 그가 상상했던 편안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 환경에서 그녀가 고군분투하는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는 예고 없이 그녀를 방문할지 고민했고 그녀가 그것을 침입으로 여길까봐 걱정했지만 대답이 필요하다는 것이 망설임보다 더 컸다. 그날 저녁 민주는 아파트로 차를 몰고 가서 세련된 검은색 차를 연석에 주차했다. 그는 갈라진 보도와 희미하게 밝혀진 건물 사이에서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그의 맞춤 정장은 주변 환경과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그는 그녀의 문에 다가가면서 망설였고 그의 손은 문틀 위에 머물렀다. 그녀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 그가 초래한 고통에 직면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마침내 그는 문을 두드렸고 그 소리는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다. 문이 열리자 지은이는 서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아,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차갑게. 여기서 뭐해? 그는 심호흡을 하고 눈을 깜박이며 그녀의 둥근 배를 바라보았다. 알아야 해, 지은아,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아기가 내 아기야? 문 앞에서 짧지만 긴장된 대화가 오간 후, 지은은 민준을 아파트로 들여보내기 전에 망설였다. 그녀의 망설임은 분명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피곤함이 번쩍였다. 마치 그를 물리칠 수 없을 만큼 지친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비켜서서 그가 작고 희미하게 밝혀진 공간에 들어가도록 했다. 민주는 주변을 둘러보며 마음이 가라앉았다. 아파트는 거의 가구가 없었다. 처진 소파, 긁힌 커피 테이블, 그리고 더 나은 시절을 본 듯한 낡은 양탄자뿐이었다. 오래된 냉장고의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고요함을 채웠다. 그는 한때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을 꿈꿨던 지은이를 이 작은 아파트에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애쓰는 여자와 조화시킬 수 없었다. 지은은 팔짱을 끼고 문틀에 기대어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당신은 당신이 온 것을 얻었어요.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잘 보고 나가. 민주는 그녀의 날카로운 어조를 무시하고 거실 구석에 놓인 소박한 유람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고 그녀가 이 아기를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을지 상상했다. 왜 말하지 않았어? 그는 마침내 감정이 짙게 묻어나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비웃었다. 뭐라고? 내가 간신히 살아간다는 걸? 내가 아이를 낳고 그저 살아남기 위해 자비를 해야 한다는 걸? 그게 뭐가 바뀌었겠어, 민준? 넌 오래전에 내 우선순위에 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했잖아. 그녀의 말은 깊이 찔렀고 민준은 대답을 찾기 위해 애썼다. 그는 결혼 생활 동안 그녀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었고 이제 자신의 방치의 결과를 보고 죄책감은 거의 견딜 수 없었다. 도와주고 싶어. 그는 조용히 말하며 다가갔다. 지은은 몸을 바로 세우고 시선이 굳어졌다. 당신의 연민은 필요 없어. 그녀가 쏘아붙였다. 당신 없이도 지금까지 버텨왔고 앞으로도 버틸 거야.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민주는 그녀의 눈에서 고통을 엿보았고 그녀가 자신이 믿기를 바라는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민주는 그렇게 끝나게 둘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고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기로 결심했다. 지은, 나는 당신을 연민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야.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아기가 내 아기야? 지은은 얼어붙었고 오랫동안 그에게 등을 돌렸다. 침묵이 귀청을 찢을 듯했다. 마침내 그녀는 돌아섰고 여전히 가슴을 보호하듯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래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약간 높았다. 아기가 당신 거예요. 그 확인은 민준에게 화물열차처럼 강타했고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의심했지만 큰 소리로 들은 말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현실이 되었다. 그는 소파에 무겁게 앉았고 마음은 두근거렸다. 얼마나 오래 알고 있었어? 그는 잠시 후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상처가 묻어났다. 지은의 눈은 분노로 번쩍였다.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된 날부터, 민준아. 하지만 그게 왜 중요해? 너는 내 삶을 살고, 내 제국을 건설하고, 내 완벽한 결혼식을 계획하느라 바빴어. 내가 신경 쓸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 그녀의 말은 쑤셨고, 민주는 죄책감에 새로운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건 공평하지 않아.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넌 내게 신경 쓸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았어.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어. 지은의 표정이 살짝 부드러워졌지만 그녀의 어조는 여전히 단호했다. 당신이 의무감을 느끼길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야. 난 충분히 겪었어, 민준아. 전처럼 당신의 관심을 조각조각 구걸하고 싶지 않았어. 민준의 가슴은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생생한 감정에 조여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다툼을 하고 싶었고, 결혼 생활 때와 같은 남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깊은 곳에서는 그녀가 그를 의심할 만한 모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 번째 기회를 바라는 건 아니야. 그는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아기를 위해, 두 분을 위해 거기에 있고 싶어. 제발 내가 도울 수 있게 해줘. 지은은 망설였고 그녀의 눈에서 갈등이 드러났다. 그녀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그녀의 시선 속의 취약함은 그가 진심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암시했다. 알아보도록 하죠. 그녀는 마침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마. 민준이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은 흐릿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대화를 반복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고, 지은의 말의 무게가 가슴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다. 그는 마치 그녀를 다시 한번 실망시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이제 무고한 아이가 관련되어 있었다. 그의 아이 말이다. 그 깨달음은 압도적이었다. 그는 수년간 일에 파묻혀 성공하면 자신이 저지른 모든 실수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커리어의 정점에 서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지은의 피곤한 눈, 작은 아파트, 또 다른 실망에 대비하듯 자신을 붙잡고 있는 모습의 이미지를 떨쳐낼 수 없었다. 민준이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기대에 차 있었다. 늦었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어조는 가볍지만 의문이 가득했다. 민준은 그의 부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애매하게 말했다. 뭔가에 휘말렸어요.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서연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며 눈살을 찌푸렸다. 민준아, 뭐야? 결혼식 이후로 계속 딴 데만 다녀.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그녀의 말에 그의 배가 뒤집혔다. 그는 지은에 대해 그녀에게 말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적어도 아직은. 진실은 그들의 완벽한 삶에 대한 신중하게 구축된 이미지를 산산이 부술 것이고, 그는 그런 결과에 대비하지 못했다. 그냥 직장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을 뿐이야.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했다. 지나갈 거야. 서연은 확신하지 못한 듯 보였지만 지금은 그 문제를 넘겼다. 그녀가 위층으로 올라가자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두 손에 움켜쥐었다. 그는 갇힌 기분이었고 서연과 함께 쌓아온 삶과 지은과 태아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갈등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은이나 아기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상황을 바로잡을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고 해야 했습니다. 서연은 항상 사람을 읽을 줄 아는 여성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최근 민주는 그녀가 풀 수 없는 퍼즐이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로 그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내성적이고 더 몰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는 그것을 일과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을 조화시키는 스트레스로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몇 주로 바뀌면서 그들 사이의 거리가 더욱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사라져서 사업회의나 심부름에 대한 모호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변명은 그를 정의하는 평소의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 생각은 그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물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그들이 식탁에 앉았을 때 그녀는 무심코 오늘은 어땠어? 요즘 많이 외출했잖아 라고 물었다. 민주는 당황해서 잠깐 주저하다가 바빴어. 직장에서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을 처리하고 있었어 라고 대답했다. 그의 대답은 너무 빠르고 너무 연습한 것 같았고 서연은 그의 손이 잔을 쥐는 것을 알아챘다. 방금 결혼한 사람 때문에 늦게까지 일했잖아. 그녀는 가볍지만 탐구적인 어조로 압박했다. 민주는 그녀에게 이상한 미소를 지었다. 알잖아. 마감일은 개인적인 이정표를 기다리지 않아. 하지만 그의 설명은 그녀에게 옳지 않았다. 서연은 민준과 오래 함께 지내면서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때를 알았다. 그날 밤, 민준이 샤워를 하는 동안 서연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두근거렸다.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평생 지속될 파트너십을 방금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잔잔한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뭔가 큰 것을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서연은 그를 더 주의 깊게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이든 그녀는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민준은 멀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의 조심스러운 태도와 그의 도움을 거듭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의 아파트에 점점 더 끌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그것이 순전히 아기를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지은이 혼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그는 그것이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그가 한때 깊이 사랑했던 여자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고
그는 그녀도 여전히 그를 아끼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식료품, 아기를 위한 작은 선물, 심지어 돈까지 가져오기 시작했지만 지은은 종종 단호하게 거절했다. 한번 방문했을 때 그는 그녀가 얼마나 지쳐 보였는지, 그녀의 부어오른 발이 낡은 의자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일하면 안 돼. 그는 말하며 카운터에 식료품 봉지를 올려놓았다. 그건 너나 아기에게 좋지 않아. 지은은 그에게 시들어가는 듯한 시선을 던졌다. 그리고 민준, 넌 뭐라고 제안하니? 내가 앉아서 내가 와서 하루를 구해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내 자선은 필요 없어. 그녀의 말은 쑤셨지만 민준은 물러서기를 거부했다. 자선이 아니야.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책임이야. 그 아기는 내 것이고 그냥 서서 내가 혼자 고생하는 걸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들의 대화는 종종 긴장으로 끝났고 지은의 자존심과 민준의 도우려는 결심이 충돌했다. 하지만 점차 그녀의 저항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몸짓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진찰을 위해 차를 타고 가는 것, 민준이 집안일을 돕는 동안 몇 시간 쉬는 것, 그들의 역동성은 결코 조화롭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고 민준은 지은이 숨기려고 애썼던 취약성을 엿보았습니다. 그 순간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녀를 위해 거기에 있으려는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그녀의 좁은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지은은 마침내 민준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은 둥근 배에 얹혀 있었고, 그녀의 눈은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게 어땠는지 알아? 민준, 그녀가 조용히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배경으로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내가 꿈을 쫓는 것을 지켜보는 것. 민준은 당황하여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당신에게 그런 기분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지은은 쓴웃음을 터뜨렸다. 그렇지 않았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그랬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녀는 결혼 생활의 세월과 민준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출장을 다니는 동안 견뎌낸 외로움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당신을 응원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우리를 믿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의 안에 같은 기분을 느끼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려나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고 너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가슴은 후회로 조여들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지은의 어려움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다. 당신의 동정은 필요 없어요. 지은이가 말하며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을 닦았다. 저는 과거와 화해했지만 당신이 제 삶에 당신이 편할 때마다 드나들 수 없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이 아기는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는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녀의 말은 민준을 망치처럼 때렸고 그녀의 삶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그의 모든 환상을 산산이 부수었다. 그는 그녀의 신뢰를 얻는 것이 그가 해본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너무나 강하면서도 너무 연약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녀와 아기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그리고 그가 초래한 고통 때문에 민준과 서연 사이의 긴장은 계속 커졌다.
서연은 남편이 날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것은 아니었다. 늦는 것에 대한 그의 변명은 약해졌고 대화 중에 그의 시선은 더욱 산만해졌다. 그것은 그녀가 다른 관계에서 보았던 미묘한 변화였고 무언가가 숨겨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서연은 아무 일도 없는 척 계속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민준,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너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야 해. 요즘 너무 멀어져서 너를 잃어가는 것 같아. 민주는 갑작스러운 대립에 놀라서 휴대전화에서 눈을 뗐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는 대답했지만 그의 어조에는 확신이 없었다. 서연의 입술이 가늘게 다물어졌다. 그러지 마.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지 마. 결혼식 이후로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 솔직하게 말해줘. 뭐가 문제야? 잠시 동안 민주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생각했다. 그는 지은에 대해서, 아기에 대해서, 그날 밤 이후로 그를 사로잡았던 죄책감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을 상상했다. 하지만 두려움이 그를 막았다. 그는 서연과 함께 쌓아온 삶을 파괴하고 싶지 않았다. 지은과의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냥 일이야. 그는 마침내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지금은 할 일이 너무 많아. 서연은 그를 믿지 않았지만 더 이상 밀어붙이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두근거렸다. 그녀는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뭔가 큰 것을. 민준이 그녀를 거실에 홀로 남겨두고 위층으로 올라가자 서연은 마음속으로 의심의 빛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의 결혼 생활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확신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의 의심이 커질수록 진실을 밝히려는 그녀의 결심도 커졌다. 한편 민주는 몇 년 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미래를 상상하게 되었다. 지은과 그녀가 품고 있는 아이와의 미래 말이다. 그녀의 아파트를 방문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고 그들의 상호작용은 종종 긴장되었지만 그는 그녀의 안녕에 대한 책임감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기를 처음 품고 그들에게 걷는 법을 가르치고 모든 이정표에 함께하는 아빠로서의 자신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 생각은 그를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 채웠다. 그는 성공을 쫓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가족을 꾸리는 것,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지은과 함께 낡은 소파에 앉아 자신의 생각을 공유할 용기를 얻었다. 아기를 위해 거기에 있고 싶어. 그는 조용히 말하며 구석에 있는 요람을 응시했다. 재정적으로만이 아니라 중요한 모든 면에서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지은은 그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일이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다른 삶이 당신의 시간을 더 많이 요구하기 시작하면 어떡하지? 그녀의 말은 진실이었기 때문에 아팠다. 민주는 그가 다른 모든 것보다 야망을 우선시하는 과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저는 우리가 결혼했을 때와 같은 남자가 아니에요.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전에 당신을 실망시켰다는 건 알지만 아기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지은의 눈이 약간 부드러워졌지만 그녀는 경계심을 유지했다. 그럴까요? 그녀는 잠시 후 말했다.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해요, 민준. 그녀의 조심스러운 대답은 그의 결의를 더욱 강화할 뿐이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직업을 넘어선 목적이 있다고 느꼈다. 그가 항상 원했던 남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였다. 민준이 점점 더 관여하고 있음에도 지은은 그의 의도를 신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는 그들의 결혼 생활이 그의 야망의 무게에 무너진 것을 잊을 수 없었고, 그가 계속해서 그녀보다 자신의 일을 우선시했던 것을 잊을 수 없었다. 아기를 위해서라도 그를 다시 그녀의 삶에 받아들이는 것은 그녀가 감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위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의 노력, 자주 찾아오는 것, 그가 가져온 식료품, 심부름을 도와주겠다고 고집하는 방식에 감사했지만, 그녀의 일부는 그것이 모두 일시적일 것이라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 그가 관심을 잃으면 어떨까? 그가 다시 사라져서 그녀가 혼자 자네를 치우게 된다면 어떨까? 어느 날 오후, 민준이 아기를 위해 가져온 중고 침대를 조립하는 것을 도와주자 지은이 마침내 걱정을 토로했다. 최근에 자주 나타나시네요. 그녀가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하네요. 이게 당신에게 편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민준이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손은 침대의 나무틀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편의성 때문이 아니에요. 지은,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여기 있는 건 제가 원해서이고 의무적으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의심할 만한 모든 이유를 줬다는 건 알지만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예요. 진심이에요. 지은은 그를 믿고 싶었지만 그들의 과거의 상처는 깊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의 다른 삶, 즉 아내, 사업이 당신을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저나 이 아기를 누구에게도 뒷전으로 돌리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민준을 깊이 찔렀지만 그는 그 말에 굴하지 않았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 그는 인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잘할 수 있어. 더 잘할게. 지은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그의 얼굴에 진심이 아닌 것이 없는지 살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남았다. 민준에게는 작은 진전이었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 마침내 그녀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호였다. 서연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주 자리를 비우고 주의가 산만해진 태도를 보이며 날이 갈수록 더 멀어지는 모습을 알아챘다. 그녀의 의심이 커지면서 그녀는 행동을 취했고 사립탐정을 고용해 진실을 밝혀냈다. 그녀가 가볍게 내린 결정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민준이 엄청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일주일 후 수사관은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답을 가지고 돌아왔다. 민준이 겸손한 아파트를 방문하고 안에서 몇 시간을 보내고 심지어 식료품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것은 감정의 폭풍을 일으켰지만 그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문 앞에 서서 민준이 바라보는 동안 배 위에 손을 얹고 있는 눈에 띄는 임신한 지은의 모습이었다. 진실은 서연을 해일처럼 강타했다. 그녀는 배신감과 굴욕감, 그리고 깊은 상처를 느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그와 마주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내게 숨기려고 했니? 그녀는 사진 한 장을 들어 보이며 물었다. 민주는 얼어붙었고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그대로 드러났다. 서연, 내가 설명할 수 있어.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가로채었다. 수고하지 마. 그녀가 말했다. 사진만으로도 충분해. 넌 전처와 몰래 어울렸고 그녀는 임신했어. 내 애야?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에 떨렸고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래, 그는 조용히 인정했다. 아기는 내 거야. 서연의 숨이 막혔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널 믿었어.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우리가 함께 미래를 건설한다고 믿고 당신과 결혼했고 이제 이게 됐어. 나는 당신이 어떤 입장인지 알아야 해, 민준아. 나 아니면 그녀야. 둘 다 가질 수는 없어. 그녀의 최후 통첩에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이중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앞에 놓인 선택은 불가능하다고 느꼈다. 서연은 문을 쾅 닫고 방에서 나가며 민준을 자신의 결정의 무게와 함께 홀로 남겨두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깨달았다. 민주는 서연의 최후 통첩과 씨름하며 밤을 보냈다. 그 앞에 놓인 선택은 고통스러웠다.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겠다고 약속했던 서연과 함께할지, 아니면 지은과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해 나설지. 두 가지 선택 모두 엄청난 무게를 지녔고, 어느 쪽을 선택하든 누군가는 가슴이 아플 것이다. 새벽이 밝자 민주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일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연, 지은, 그리고 자신을 위해 진실을 마주하고 결정을 내릴 의무가 있었다. 그는 서연이 주방에서 커피 한 잔을 들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서연아, 그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다. 우리 이야기해야 해.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가 듣고 있어.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민주는 심호흡을 했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았어. 그는 말했다. 하지만 지은과 아기에 대한 책임을 무시할 수는 없어. 이건 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옳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야. 서연의 눈은 분노로 번쩍였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어때, 민준아? 우리 결혼은 어때? 우리가 너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다 던져버릴 의향이 있는 거야? 그녀의 말은 깊이 찔렀지만 민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건 너와 그녀 사이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가 말했다. 아빠로서 나서는 거야. 널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 아이에게 등을 돌릴 수는 없어. 서연이 갑자기 일어나 의자가 바닥에 긁혔다. 넌 이미 날 다치게 했어, 민준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넌 그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한 순간 선택을 했지. 그녀는 돌아섰고 눈물을 참으며 어깨가 떨렸다. 더 이상 이럴 수 없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해. 그녀의 말은 최후의 일격이었고 민주는 그들의 결혼 생활을 구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녀가 방에서 나가자
민주는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선택을 했지만 옳은 일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컸다. 서영과의 결혼 생활이 사실상 끝나자 민주는 지은과 태아에게 온통 주의를 돌렸다. 그는 다음 날 그녀의 아파트를 방문했는데 결의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지은이 문을 열었고 그녀의 표정은 조심스러웠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가 조심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민준이 안으로 들어와 심호흡을 했다. 나는 결정을 내렸어. 그가 말했다. 서영과 나는 끝났어. 나는 너와 아기를 위해 여기 있어. 그게 무슨 뜻이든. 지은은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그녀는 재빨리 감정을 감추었다. 그리고 이게 힘들어지면 어떡해, 민준아? 그녀가 물었다. 일이 잘 안 될 때 또 사라질 거야? 그녀의 회의적인 태도는 이해할 만했지만 민준은 단호했다. 이번에는 물러나지 않을 거야.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전에 널 실망시킨 적이 있다는 건 알지만 나는 더 이상 그런 남자가 아니야. 널 위해, 아기를 위해, 모든 것을 위해 여기 있고 싶어. 지은은 그를 바라보며 팔짱을 끼고 가슴을 꼈다. 말은 쉬워.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증명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대답에 담긴 도전을 이해했다. 그럴게, 그는 약속했다. 무엇이든. 그 후 몇 주 동안 민주는 약속을 지켰다. 그는 지은과 함께 병원에 가서 아기를 준비하는 것을 도왔고, 그녀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떠안았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그녀의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긴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는 자신의 경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목적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관계보다 야망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 깨달음은 그에게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화의 감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불확실했지만 그는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책임을 선택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상황을 바로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은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민준이 해본 일 중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이제 그녀와 그들의 아이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했지만 지은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계심을 유지했고 그의 약속에 대해 경계했으며 책임을 지려는 그의 갑작스러운 욕구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주저함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그녀가 자신을 의심할 만한 모든 이유를 주었지만 그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제 시간에 도착하고 아기에게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주고 아파트에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구매한 유아용 침대를 함께 설치하던 중 지은이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왜 지금이야, 민준?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고통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혼했을 때조차 내 곁에 있어줄 수 없었는데 왜 지금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야? 민준이 잠시 말을 멈추고 유아용 침대 가장자리를 꽉 쥐었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이야.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야망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어. 성공하면 온전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저 공허한 채로 두었을 뿐이야.
지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랑스럽지 않아. 하지만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너를 위해, 아기를 위해, 나를 위해. 지은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유아용 침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취약함으로 뒤덮여 있었다. 나는 당신을 믿고 싶어요, 민준. 정말이에요. 하지만 다시 상처받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그녀의 말은 그가 그녀를 얼마나 깊이 실망시켰는지에 대한 고통스러운 상기였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당신이 하룻밤 사이에 나를 용서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 때까지 매일 계속 나타날 거예요.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있었다. 그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민준에게는 모든 것을 의미했다. 지은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그녀와 민준은 공동 양육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대화는 처음에는 어색했고 말하지 않은 긴장감과 과거의 상처로 가득했다. 지은은 자신의 독립을 유지하는 데 단호했고 민준에게 그가 그녀의 삶에 다시 들어오기 전까지 몇 달 동안 스스로 해냈다고 상기시켰다. 당신이 들이닥쳐 인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길 바라지 않아요. 그녀는 한 토론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여전히 제 인생이고 당신이 일이 어떻게 될지 지시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통제하려는 욕구를 이해했다. 나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으려는 게 아니야. 그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나는 그저 참여하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그게 당신에게 편안한 대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점차 더 생산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들은 민준이 출산에 참석하고 그가 아기의 삶에서 재정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준은 집에 보육원을 차리겠다고 고집하며 아기를 지은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은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결국 동의했고 민준의 의도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수년 전에 사랑했던 남자의 모습을 엿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남자였다. 어느 날 오후, 둘이 함께 아기 옷을 분류하던 중, 민주는 지은이 옷에 대해 냉정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웃음이 나왔다. 누가 내온 옐로우가 아기에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 그녀가 원피스를 들어 올리며 농담을 건넸다. 민주는 수년 만에 느껴본 온기를 느끼며 빙긋 웃었다. 그 순간은 단순하지만 의미 있었고 그들이 한때 공유했던 인연을 상기시켜 주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민준과 지은은 둘 다 미래에 대해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자신과 아이를 위해서였다. 민준과 지은이 깨지기 쉬운 새로운 이해를 향해 노력하는 동안 서연은 분노와 굴욕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삶이 얼마나 빨리 무너졌는지 믿을 수 없었다. 몇 주 만에 그녀는 신혼에서 버려진 뒷전으로 전락했다. 배신은 깊이 찔렀고 민준이 자신보다 지은을 선택한다는 생각은 그녀의 자존심에 큰 타격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서연은 가만히 앉아서 패배를 받아들이는 타입이 아니었다. 민준이 아무런 결과 없이 결혼 생활을 청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크게 착각한 것이다. 서연은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를 이용해 민준의 사생활에 대한 미묘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믿을 수 없는 남자,
모자를 벗자마자 자신의 약속을 버린 남자로 묘사했다. 처음에는 소문이 그들의 사회적 관계로 국한되었지만 빠르게 퍼져서 민준의 사업 동료들 중 일부에게까지 전해졌다. 그가 몇 달 동안 진행하던 거래가 갑자기 무산되었고 복점 행사 초대장도 오지 않았다. 민준은 서연이 갑작스러운 변화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금세 깨달았지만 그녀와 마주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었다. 당신이 선택했어. 그녀는 긴장된 전화 통화 중에 차갑게 말했다. 결과를 감수해야 할 거야. 민준은 서연의 행동에 좌절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서 자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을 거부했다. 저는 전에 계약을 놓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저녁 기저귀 배달을 풀면서 그는 지은에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옳은 일을 할 기회를 놓친 적이 없어요. 그녀가 그럴 필요가 있다면 소문을 퍼뜨리게 두세요. 저는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지은은 그의 결의를 지켜보며 예상치 못한 감탄의 섬광을 느꼈다. 처음으로 그녀는 민준의 우선순위가 정말로 바뀌었다고 믿기 시작했다. 서연의 복수가 커지면서 민준은 지은과 아이에게 흔들리지 않게 집중했고 그것은 그들 사이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 예상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느 날 저녁 늦게 지은은 진통이 왔고 민준은 식료품을 가지고 그녀의 아파트로 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당황해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떨렸다. 민준, 이제 때가 됐어. 그녀는 진통 사이에 간신히 말을 꺼냈다. 민준은 모든 것을 떨어뜨리고 도로에서 짜증난 운전자들의 경적 소리를 무시한 채 그녀의 아파트로 달려갔고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가 도착했을 때 지은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땀으로 번들거렸다. 병원에 가야 해요. 그녀는 배를 움켜쥐고 약하게 말했다. 민준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를 일으켜 세워 차로 안내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긴장되었고 공기는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탁했다. 지은은 또 다른 진통이 그녀를 강타하자 이를 악물고 손으로 좌석을 꽉 움켜쥐었다. 숨 쉬세요. 민준이 말했다. 자신의 신경이 곤두서 있었지만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지은은 숨을 쉬는 사이에 그를 노려보았다. 말하기 쉽죠. 그녀는 중얼거렸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유머 감각은 여전했다. 마침내 그들이 도착했을 때 간호사들은 지은을 재빨리 데려갔고 민준은 대기실에서 불안하게 왔다 갔다 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이 그에게 해일처럼 덮쳤다. 그는 곧 아빠가 될 예정이었다. 몇 시간 후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간호사가 나타나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이름을 불렀다. 딸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녀가 물었다. 민준은 그녀를 따라 분만실로 들어가면서 무릎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곳에서 그는 지은이가 작은 포대기 꾸러미를 팔에 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빛났고 아기를 그에게 건네주면서 그녀의 눈은 부드러워졌다. 민준은 딸을 처음 안았을 때 손이 떨렸고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그의 손가락을 감쌌다. 그는 안녕, 자기야. 내가 내 아빠야 라고 속삭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그의 지난 실수, 서연의 복수, 의심 등 다른 모든 것이 사라졌다. 지금 그의 팔에 안겨있는 작은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아기가 태어난 후의 날들은 감정의 회오리였다. 민준과 지은은 딸을 돌보기 위해 함께 일했고, 딸에게 혜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이름은 우아함과 쇄신을 상징합니다. 민준에게 혜진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인생의 두 번째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얼굴, 부드러운 옹알이, 그리고 그가 그녀를 안을 때마다 그녀가 진정되는 방식에 경탄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과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가파른 학습 곡선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년 만에 가장 행복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자정에 수유할 때마다 혜진과 지은에게 한 헌신을 상기시켰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민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심하고 인내심이 많았으며 딸에게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라고 제안한 후에도 그는 병원에 늦게까지 머물렀고 모든 검진과 이정표에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은 민준이 혜진을 흔들어 잠재우는 것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쿵쾅거리는 감정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그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과거를 진정으로 보상하려고 했다. 그녀의 벽은 여전히 세워져 있었지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이 공유한 역사의 잔해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들이 혜진을 집으로 데려왔을 때 민준은 집에 완비된 가구로 지은을 놀라게 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기를 바랐어요. 그는 주저하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지은은 그 몸짓에 감동했지만 조심스러웠다. 아름답죠.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호화로운 보육원이 모든 것을 보상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민준은 그녀의 조심스러움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물질적인 것으로 과거를 보상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말했다. 저는 그녀에게 인생에서 최고의 시작을 제공하고 싶을 뿐이에요. 지은은 그것에 반박할 수 없었고, 처음으로 그녀는 민준이 정말로 여기 머물기를 바랐다. 어느 조용한 오후, 혜진이 침대에서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지은과 민준은 거실에 함께 앉아 있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방을 따뜻하게 비추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두 사람 모두 말하지 않은 것이 있고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지은이 마침내 침묵을 깨며 말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알아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은은 심호흡을 하고 손을 무릎 위에 꼭 얹었다. 당신이 나보다 모든 것을 우선시했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었어, 민준아. 나는 당신 옆에 서 있었고, 당신을 지지했고, 당신이 나를 보는 것을 원했을 뿐이야. 하지만 당신은 보지 못했어. 당신은 당신의 커리어에 너무 집중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꼈어. 그녀의 말이 민준의 가슴을 꿰뚫자 그의 가슴이 조여왔다. 나는 이기적이었어요. 그는 인정했고, 그의 목소리는 후회로 짙어졌다. 우리를 위해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나 자신을 위해서만 하는 거였어. 너무 늦을 때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깨닫지 못했어. 대화는 생생하고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했다. 그들은 결혼 생활, 실수, 그리고 서로를 상처 입힌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은 취약해졌고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원망과 자존심의 층을 벗겨냈다.
해가 지기 시작했을 때쯤 그들 사이에는 안도감이 느껴졌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더 이상 미래를 정의할 필요는 없다는 느낌이었다. 용서해, 지은이 조용히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걸 증명해야.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의 손은 단단하지만 부드러웠다. 그럴게, 그는 약속했다. 너와 혜진을 위해 나는 더 나아질 거야. 내가 받아 마땅한 남자가 될 거야. 이제 혜진이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자 민준과 지은은 가족이 그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다시 정의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역사는 고통과 실망으로 가득했지만 딸에 대한 그들의 공동의 헌신은 새로운 무언가의 기초가 되었다. 민준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현재에 집중했다. 그는 업무 일정을 재조정하여 혜진과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지은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딸을 품에 안고 그녀에게 부드럽게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 기저귀를 갈아입히기까지 비틀거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때 야망에 사로잡혔던 그 남자와는 거리가 멀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혜진에게 젖병을 준비하는 동안 지은이 문간에 서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이게 점점 잘 되고 있구나,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입술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민준이 그의 어깨 너머를 힐끗 바라보자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좋은 선생님이 계셨어. 그가 대답하며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은 단순하지만 중요했다. 지은은 처음으로 민준을 자신을 실망시킨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의 아버지이자 진정으로 노력하는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다. 천천히 그녀는 경계심을 풀고 그를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역동성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종종 지은의 아파트로 저녁을 가져왔고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사소한 일에 대해 웃었다. 지은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많이 공유하기 시작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희망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균열은 하루하루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민준과 지은은 혜진뿐만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민준과 지은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잠정적인 공동 양육 관계로 시작했지만 둘 다 예상치 못한 일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혜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서로의 동행을 진심으로 즐겼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민준은 종종 지은의 강인함과 회복력에 경탄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청산한 여성이 아니었고, 그는 그녀를 당연하게 여겼던 남성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성장했고, 경험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을 잠재운 후, 민준과 지은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는 과거의 추억으로 돌아갔습니다. 둘 다 소중히 여기고 후회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지은이 부드럽게 물었고, 그녀의 시선은 손에 든 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있는 취약함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는 인정했지만, 나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은 의미심장하게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쳤고 잠시 동안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건 알아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혜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기회를 요청하고 있어요. 다시 시도하고 싶어요. 지은. 이번에는 올바른 방식으로 당신과 함께 삶을 만들고 싶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어요. 그 순간 지은이 그녀의 마음 주위에 쌓은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들이 다시 서로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몇 달 후 민주는 작고 친밀한 예배당의 제단에 서서 지은이가 자신에게 걸어오는 것을 지켜보며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단순한 흰색 가운을 입고 빛났고 그녀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방의 부드러운 빛 속에서 빛났다. 이제 쾌활한 유아가 된 혜진은 그녀보다 먼저 통로를 걸어가며 꽃바구니를 들고 꽃잎이 바닥에 떨어지자 킥킥 웃었다. 그 장면은 민준이 서영과 함께했던 호사스럽고 화려한 결혼식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중요한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 이번에는 의심도 비밀도 없었다. 오직 사랑,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만이 있었다. 지은이 그의 곁으로 다가가자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가 받을 만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게 주었어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짙어졌다. 두 번째 기회, 가족, 그리고 내가 항상 원했던 남자가 될 이유. 앞으로 평생 당신을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당신은 이미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민준. 우리가 여기 있을 줄은 생각지 못했지만 여기 와서 다행이에요. 우리가 항상 여기 있어야 할 곳이거든요. 의식은 단순했지만 깊이 마음을 담아 진행되었고 가까운 친구와 가족만 지켜보았습니다. 민준이 지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자 그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여정의 정점이자 사랑, 구원, 회복력의 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서약을 나눈 후 그들은 부드럽고 승리에 찬 키스를 나누며 함께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을 품에 안고 별빛 아래 춤을 추던 민준과 지은은 웃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의 여정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것은 그들을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 시간과 시련에 시험받은 그들의 사랑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가족이었고 미래는 함께 창조할 그들의 것이었다.